폭염이 장기화하면서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축 폐사는 물론 양식장 바지락도 집단 폐사했습니다. 황숙주 순창군수의 부인에 이어 비서실장이 구속됐습니다. 황 군수 책임론이 일고 있지만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올해 장마가 예년보다 길었지만 강수량이 적어 현재 저수율이 52%에 그치고 있습니다. 가뭄이 계속되면 내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6일 목요일 아침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저녁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전북 지역은 오늘도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폭염경보가 내려진 전주와 완주 등 4개 시군에서는 한낮 수온주가 35도까지 치솟는 등 도내 낮 최고 기온은 30도를 훨씬 웃돌겠습니다. 밤에도 열대야가 나타나는 지역이 많겠고 전주기상지청은 날씨가 연일 무더운 만큼 노약자의 경우 건강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일주일 넘게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생활하기에만 어려운 게 아니라 여기저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르던 가축이 죽어나가고 바닷물이 달아오른 탓인지 양식장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닷물이 빠진 갯벌을 죽은 바지락이 뒤덮었습니다. 벌어진 바지락 속의 알갱이는 썩어서 흐물거리고 악취가 납니다. 갯벌과 바닷물의 수온이 올라가면서 이 양식장에서만 40여 톤의 바지락이 폐사했습니다. 폐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갯벌 속에 남아있는 것들까지도 죽는다고 봐야죠. 김제의 한 산란계 농가, 양계장 주변과 도로까지 물을 뿌리며 축사 온도 낮추기에 나섰습니다. 현대식 시설을 갖췄지만 폭염을 막지 못해 이미 300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폭염특보가 처음 내려진 지난달 말부터 정읍과 김제 등 양계 농가마다 수백에서 수천 마리씩 폐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온도가 한 36도, 7도 올라가면 안 되더라고요. 막막합니다, 한마디로. 온열 질환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현재까지 열탈진 환자 23명, 열사병 환자 12명 등 모두 42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1명이 숨졌습니다. 폭염이 계속되면 사과나 수박 등 농산물 열과 피해도 우려돼 찜통더위가 사람과 가축, 농수산물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이런 폭염 속 건강관리 방법으로 잘 먹는 게 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이름난 여름철 별미집이 특수를 맡고 있습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냉면집이 그야말로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가게 안은 주문한 음식을 기다리는 손님들로 초만원입니다. 35도 안팎의 무더위에 직장인들은 일주일에 2번 이상 찬 면류 음식을 찾고 있습니다. 더운 날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같이 시원한 냉면을 먹으니까 더위도 날릴 수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40년 전통의 한 콩국수집은 하루 1000그릇 이상 불티나게 팔립니다. 한여름 얼음을 띄운 콩국수는 제철 음식이나 다름없습니다. 요즘 날이 더워서 잠시도 한눈팔 틈이 없네요. 너무 바쁘네요. 메밀면, 일명 소밭집도 한철입니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오묘한 육수 맛에 폭염이 오히려 고맙게 느껴집니다. 여름에는 소바를 먹으면 시원하고 맛이 깊은 맛이 나서 좋아요. 대학가 빙수 가게는 낭만과 열정이 묻어납니다. 젊은이들은 빙수와 함께 추억을 먹고 미래를 얘기합니다. 농산물 공판장에서는 여름과일의 대표인 수박이 최대 성수기를 맞았습니다. 땀 흘려 일한 사람들 사이에 수박 한 통이 금세 비워지고 땡볕 더위가 한박 웃음 속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올해도 마른 장마가 이어져 저수율이 뚝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저수지 2,245곳의 평균 저수율은 52%로 평년 73%보다 낮고 전국 평균인 60.1%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한편 올해 장마는 지난 6월 24일부터 36일간 이어져 평년보다 4일 길었지만 강수량은 211mm로 평년 355mm의 59.7%에 그쳤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잔류법안이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해당 의원이 발을 빼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정작 새누리당은 당론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차원 기자입니다. 기금운용본부 공사화와 서울 잔류를 담은 법안을 낸 뒤 파장이 커지자 새누리당 정의수 의원 측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정 의원 측은 기금본부 전북 이전 약속 과정을 전혀 모른 채 법안을 발의했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대통령도 말씀을 하신 부분도 있고 당대표가 옛날에 얘기했는 부분도 있고 우리는 그런 히스토리는 사실 잘 몰랐거든요. 그걸 알고 일부러 법안을 낼 리야 있겠습니까? 발의된 법안의 운명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도민들의 어떤 반발이나 우려가 심히 걱정된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굳이 밀어붙여야 될 어떤 그런 이유가 없는 거죠. 당의 입장도 고려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정운천 전 최고위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과 정의수 법안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일부 의원의 의견일 뿐 새누리당의 당론이 아닙니다. 따라서 야당의 합의 없이는 상정도 되기 전에 폐기될 것입니다. 하지만 정 전 최고위원은 기금본부 전북 이전이 새누리당의 당론인지에 대해서는 확답하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새누리당이 전북 유권자와 약속하고 법제화한 중대 사안을 번복한 이번 사태는 무지와 실수로만 보기에 개운치 않은 구석이 많아 새누리당의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유기농업 활성화를 위해 초등학교 급식에 유기농 쌀이 지원됩니다. 전라북도는 내년에 17억 원의 예산으로 도내 초등학교 학생 11만여 명에게 1,400여 톤의 유기농 쌀을 급식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친환경 쌀 가격이 정부 양곡과 비교해 15,000원가량 비싼 만큼 초등학교 급식비에서 차액을 보전한다고 밝혔습니다. 광복절 전날인 오는 14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교육 현장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14일로 예정된 20개 이상의 교원 연수 일정이 취소돼 연수시설마다 평일 보강 등의 방법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돌봄 교실을 운영할 수 없어 직장에 다니는 학부모들의 불편이 예상되며 방과 후 학교도 교육 일정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고창 상하면에서 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해 승용차 탑승객 2명이 숨지고 65살 정모 씨 등 7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순창 군수 비서실장이 결국 구속 수감됐습니다. 부안에 이어 최측근까지 구속된 상황이어서 황숙주 군수의 책임론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강동혁 기자입니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순창 군수 현직 비서실장 공모 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 수사의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업 허가와 공무원 승진을 대가로 수천만 원의 뇌물을 요구하거나 받은 혐의인 공 씨는 이중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억울한 부분도 있고 그렇다는 소리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해명하실? 안 하겠습니다. 검찰은 공 씨를 상대로 업자에게 받은 자금의 흐름을 추적해 공모 여부 등을 강도 높게 파헤친다는 방침입니다. 부인에 이어 비서실장까지 줄줄이 수사를 받으면서 황숙주 군수가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황 군수의 부인 역시 지난달 알선 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인에 이어 군청 내 최측근인 비서실장까지 구속됐지만 황 군수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제 말씀은 못하고 그러시더라고요. 황 군수의 이 같은 묵묵부답과 달리 지역 주민들은 수사를 통해 사안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의심의 눈초리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공평정대하게 행정을 책임지고 해이되는 것들을 제대로 못했고 그것에 대한 심판들을 받는 것이다. 뼈다게 밝혀야죠. 누굴 막론하고 처벌 받든지 처벌 받고. 부인과 비서실장 구속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맞은 황 군수가 책임론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화재 피해액이 지난해보다 대폭 감소했습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화재로 입은 재산 피해는 14억여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줄었습니다. 건수는 1,188건으로 지난해보다 253건이 늘었지만 대형 화재가 없어 피해액이 감소했다고 소방본부는 설명했습니다. 올 들어 가축 자연재해 피해보험에 가입한 농가에 총 3,200여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농협에 따르면 가축 자연재해 보험에 가입한 184개 농가 가운데 7개 농가에서 폭염이나 태풍으로 가축 13,000여 마리가 폐사해 3,200여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농협 측은 피해 조사가 더 진행되면 보험 지급액이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시가 추진해온 유턴기업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이 3년째를 맞아 중단됐습니다. 익산시는 유턴기업에 필요한 맞춤형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난해까지 2년 동안 4억 원가량을 들여 인력 양성 사업을 벌였지만 입주한 유턴기업이 8곳에 그치고 채용 인력이 많지 않아서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성한 전문 인력은 일자리를 얻지 못해 예산만 낭비한 셈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제3회 무주산골영화제 자체평가 보고회가 어제 무주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보고회는 휴양영화제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숙박시설 확보와 마케팅, 프로그램 개발 등 개선점도 논의됐습니다. 지난 6월에 열린 산골영화제는 23개국 53편의 영화가 상영됐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돼 다시 와보고 싶은 소풍 같은 영화제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완주군이 국내 최대 규모의 카누 대회를 유치하면서 수상 레저 스포츠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밖에 도내 시군 소식을 이경희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배 전국 카누 경기대회가 내일부터 9일까지 완주군 구의저수지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현역 국가대표인 김태은 등 6명을 포함한 남녀, 중고, 대학부와 일반부 선수 300여 명이 출전해 카누 스프린트 8개 부문 등 총 83개 종목에서 열띤 경쟁을 펼치게 됩니다. 고창군과 고창교육지원청은 내년부터 전면 실시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에 대비해 학생들의 진로교육과 직업체험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직업체험처와 멘토 발굴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현장 체험과 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원합니다. 고창의 청소년들이 다양한 진로 직업 체험을 통해 행복한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실군은 병해충 피해를 예방하고자 무인 헬기 5대를 지사면 일대에 투입해 오는 9일까지 공동 방제를 실시합니다. 항공 방제는 한 대당 하루에 최대 50헥타르 이상의 방제 작업이 가능해 효과가 높은 것은 물론 일사병 등 각종 농부증 예방과 30%의 인력 고용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무진장 축협이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해 진안읍 관암길 일대에 섬유질 사료 공장을 준공했습니다. 사료 공장은 한우 사육농가 사료비 절감과 한우 육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전라북도 청년 기본조례를 둘러싸고 전라북도와 전북도의회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도의회 행자위 김현근 위원장은 전라북도가 청년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면서 일부 도의원을 통해 의원 입법을 시도해 의회의 심사, 견제 기능을 무력화시키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라북도는 의원 입법을 추진한 적이 없으며 조례안도 아직 모양을 갖추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마을 만들기를 위한 전담 조직이 전라북도에 운영됩니다. 전라북도는 마을 만들기 협력센터를 만들어 그간 보조금을 지원받은 330개 마을에 불필요한 투자를 억제하고 마을 만들기 사업을 보다 체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009년부터 운영되던 향토산업마을지원센터의 이름만 바꾼 것으로 각종 명칭의 마을만 난립하는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군산시와 서천군이 지난달 한 달 동안 군장대교의 새로운 명칭을 공모한 결과 군산시에서 295건, 서천군에서 170건 등 모두 460건이 접수되는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두 자치단체는 이달 말쯤 명칭을 선정한 뒤 행정협의회 의결을 거쳐 명칭 변경을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등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의 각종 문화 행사 소식 전해드립니다. 남원 시립합창단의 정기 연주회가 오늘 사랑의 광장 공연장에서 펼쳐집니다. 다양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아주 뻔한 콘서트가 내일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이명호 작가의 두 번째 사진 전시회가 오늘까지 한국전통문화전당에 마련됩니다. 교동아트미술관은 젊은 미술전 올해의 작가로 정소라 씨를 선정하고 오는 16일까지 초대 개인전을 선보입니다. 국립국악원은 모레부터 16일까지 어린이를 위한 소리극 깨비깨비 도깨비를 선보입니다. 제13회 한국농업경영인 전라북도 대회가 오늘부터 사흘간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개최됩니다. 지평선 아카데미 강좌가 오늘 김제시청 대강당에서 나를 키우는 여행이란 주제로 진행됩니다. 아시아나 항공의 교육기부 프로그램 색동나래 교실이 오늘 남원교육지원청에서 운영됩니다. 전주 목판서화 체험관은 오늘까지 이산 안준영 목판서화가 함께하는 전통판각 강좌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전주 가맥축제가 내일부터 이틀간 한국전통문화전당과 경원동 가맥거리 일대에서 열립니다. 끝으로 오늘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정읍 35도, 무주 34도 등 33도에서 35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